안녕하십니까. 이어서 해볼까요? 자, 5회차입니다. 하루에 하루에 한 번씩 갖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백중 때까지는. 크리스마스 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로 돼 있죠. 보통 이제 그런 동지 지나서 동지에서 이제 3, 4일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로 돼 있는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동지가 끝나고 나서 태어나요. 그리고 이런 사바 세계에 좀 능력 있는 사람들, 좀 똘똘한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지 지나고 7월 7석 지나서 백중 지나서 막 나오죠. 7월 달이 변곡점이, 12월 달하고 7월 달이 변곡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해가 동쪽에서 6월 달에 하지 때 동쪽에서 딱 뜨거든요. 그러면서 6, 7, 8, 9씩을 하면서 해가 뜨는 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닷가 사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쭉 이렇게 와요. 그랬다가 이게 1월 달에 다시 또 이렇게 바뀌어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렇게 쭉 바뀌어요. 6, 7월 달하고 6, 7월 달, 그 다음에 12월 달, 1월 달이 해가 뜨는 위치의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해가 길었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면서 해가 짧아졌다가 밤이 깊어졌다가 밤이 짧아지고 이제 낮이 될 때, 그때 영적 지도자가 나오고, 낮이 길어졌다가 밤이 길어지는 것으로 하지가 지나는 그 변곡점에서 부자들이 나오고 왕이 나오고 하죠. 그래서 7월 7석하고 7월 백중 때까지 제가 공부를 지금 3377 공부를 마무리를 지려고 지금 이 48회 특별 이걸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빨랑빨랑 밑빠진 독에 물 채우는 방법은 한꺼번에 갖다 붓는 방법이 밖에 없거든요. 천천히 하면 다 새 나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낌을 생각으로 인식시키는 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데, 느낌을 생각으로 인식 못 시키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해도 이게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고, 느낌을 생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예습이라는 걸 하라 그랬고 복습이라는 걸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학원 선생들이 이런 거 잘못 알고 지들 멋대로 이렇게 써먹는 거고, 선생님들도 그랬고, 맨날 예습하고 복습하라 그러는 사람들도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몰랐고, 인식의 틀이 안 만들어지는데, 느낌이 생각으로 이렇게 비행기 안에 짐처럼 탁탁탁탁 하고 레저베이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포워딩이 안 되는데, 세상 이치가 다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원래 상은 없는 거지만, 그런 이제 이 그릇된 상, 그렇게 느낌이 생각으로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인식이 딱 잡히는, 그나마 이 사바 세계에서 먹고 살고 출세하고 돈 벌고 똑똑하다는 소리 듣고 능력 있다는 소리 듣고 맑게 알아듣는다는 소리 듣고 소견머리 튀었다라는 소리 듣고 쓸만하다라는 소리 들으려면은 제대로 된 상을 제때 잡아야 되는데, 제때 안 잡히면은 예습과 복습을 통해서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잡는 게 어렵냐? 어렵지 않다. 상 자체가 없는 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그렇잖아요. 좀 저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분, 20분, 30분, 그때 제일 깊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죠. 자다 일어나서 그때 제일
어떻게 보면 정말로 뭐 전화도 안 오고 새벽 3시부터 5시, 오늘은 4시에 회사로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 아마 유튜브 보시고서 저 금강산매경 BBS 방송 보시고서 한 4시 20분 됐는데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전화 몇 시인지도 모르고 그냥 전화하셨는데, 아무튼 보통 3시부터 5시까지는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으니까 좀 깊이 들어갈 수 있죠.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깊게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사실은 바꿀 수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못하고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잖아요.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면은 깊은 데서 나오는 힘도 아니고 어설프고 항상 정답이 아니죠. 깊은 데서 감정으로 처리한 거는. 그래서 그런 것이 본래 다 이제 없는 것이다라는 게 이게 이제 무상 버품이고, 이 공부를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을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좋다 이거죠. 콩고의 사람들 엑셀 배우고 워드 배워가지고 타자라도 칠 줄 알고 하게 되면 그래도 아르바이트 가게 가서 일자리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거 갖고 자기 애들 공부시킬 사람은 공부시키고, 부모님 약 사줄 사람은 약 사주고, 자기가 뭐 놀고 싶은 사람은 놀고, 뭐 소득이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해줘도 약사경 44대 원의 기본 바탕은 깔리기 때문에 콩고로 이걸 좀 돈이 들더라도 보내자, 좋다 그 얘기죠. 거기까진 좋았는데 해다 보니까 이거 안에는 뭐로 채울 것이며, 이게 박스가 찌그러지지 않아야 되고, 이게 저 컨테이너에 들어가게 되려면 컨테이너에 쇼링을 해서 딱 묶어줘야 되고, 그렇게 묶어줘야지 이게 배에 실려서 트럭에 싣고 배에 싣고 소위 포워딩 앞으로 나와가지고 콩고에 도착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착했을 때 컴퓨터도 좀 깨지지 않고 좋아야 되고, 중간에 물품도 분실되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한테 잘 도착해갖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바랐던 대로 이거 갖고 엑셀도 배우고 워드도 배워가지고 뭐 하다못해 회사에서 허드렛 일이라도 할 수 있어서 뭐 작게나마 한 달에 뭐 100불을 번다, 좋은 얘기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가졌던 처음의 뜻이 앞으로 나가게 하려면은 이게 다 뭐가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거죠. 뭐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거를 뭐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래 봐야 한 1,500만 원 든다, 오케이, 1,500만 원 좋아, 자 사람 사서 물건 사서 예산 1,500만 원에 할 거 다 해, 이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1,500만 원도 지금의 저희 NGO에서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누가 뭐 1,500만 원 내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내달라, 물론 제가 같이 합시다 이러면 하실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면서 앞으로 포워딩이 안 되는 거예요. 포워딩이 안 되니까 느낌은 해야 되는 느낌이지만 합시다 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죠. 야, 이거 전쟁 때문에 지금 컨테이너비 2배나 올랐을 때 꼭 지금 해야 되나? 지금 환율이 1,300원인데 이게 1,300원일 때 꼭 지금 해야 되나? 이게 전쟁 이전이었으면 그냥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전쟁 그러면은 그냥 한 500만 원이면 다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전쟁 있고 기름값 올라가고 뭐 무슨 값 올라가고 다 올라가니까 한 1,500만 원 되고, 환율도 저 뭐냐 이거. 지금 해야 되나? 해야 된다는 느낌은 있지만, 저쪽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지만 지금 합시다 라는 인식의 결정이 안 이루어지니까 상이 안 잡히는 거죠. 못하는 거죠. 상이 안 잡히니까 포워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프리카에 이거 보내는 물건만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모든 일들이 이랬던 게 많고, 국산사자 은미실 배웠을 때 그랬던 것도 있고,
뭐 자녀들 결혼시킬 때 그랬을 수도 있고 대학 선택할 때 그랬을 수도 있고 그냥 자기가 인식이라는 건 다른 말로요. 인식할 수 있는 건 다른 말로 이치에 맞추다, 이치와 합하다,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한다. 합리적. 근데 이거를 그냥 느낌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배우는 게 하나도 없지. 느낌을 인식으로 합리화 당하든지 합리화 시키든지 해서 인식이 돼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합리화 당하건 합리화 시키건 그거는 없는데 생각의 틀로 만드는 거잖아요. 사고 조절자가. 그래서 무상법이다. 제법이 무상하다. 만법 유식이라고 그러지만 만법이 다 사실은 무상이다.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게 금강산매경 제 두 번째 품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가 62가지 견해 말씀드렸잖아요. 62가지의 인식 패턴을 갖고 있는데 누구나 보통 일반인들은 4가지 인식 패턴밖에 없어요. 4가지가 뭐냐면 자기 사주, 연, 월, 일시, 그 인식 패턴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래요. 거기에 묶여 살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은 달라지죠. 이게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18가지 18가지 인식 패턴이 있고 지난 미래 세상에 대해서 44가지 인식 패턴이 있는데 부처님이 인드라망에 대해서 설명한 거를 설명드리면 제일 이제 그나마 수승한 자들이죠. 이게 어떤 수행승들이 마음이 삼매에 들어서 자기의 수십만 생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지난생, 지지난생, 뭐 사슴으로 살았을 때, 벌레로 살았을 때, 저 금성에 살았을 때, 북두칠성에 살았을 때 수십만 생을 쭉 기억하고 자기 전생 가다 보니까 이게 막 끝도 없는 거예요. 범천도 나오고 강음천도 나오고 화락천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영속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마음이 이런 또 금강산매에 들어서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괴겁과 성겁을 10것까지 기억하고 그것을 근거로 자아와 세계가 영속한다고 주장한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세상이 다 무너져서 왜 우리도 뭐 노아의 홍수 이런 거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우리나라도 저 보면 9년 홍수 실제로 뭐 마이산 같은 데 가면 그 조개 껍질 붙어 있잖아요. 그 전라북도구 무안 쪽이 그 스키장이 있는데 거기가 사실은 거기가 고원이죠. 진안고원. 우리나라에 정말 추운 데는 저 개마고원, 진안고원이 강원도보다 눈 더 많이 오죠. 바다에서 융기한 데거든요. 다 조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히말라야 산에도 그 조개 껍질 화석이 많이 나온다는 게 다 융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라북도 사람들 왜 지네들이 겨우 동계올림픽 한다고 전라북도 아니에요. 거기가 제일 추워요. 거기가 강원도보다 눈 더 많이 와요. 거기가 지형상. 지금 우리나라 서해 바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는 흑해, 그 흑해 밑에 그 사각으로 된 돌들, 뭐 지중해 밑에 이게 다 과거의 도시였던 게 빙하가 녹으면서 잠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성겁, 그렇게 해서 그걸 괴겁이라고 그래요. 괴겁. 성주 괴공 할 때 무너질 괴, 또 이루어질 성. 그렇다가 또 다시 이제 한번 그렇게 세상이 뭐 빙하기로 그냥 다 엎어졌다가 빙하가 녹으면서 그 물이 대홍수가 돼서 또 새로운 세상이 태어나고, 이거를 성주 계급인데 이거를 10겁까지 기억하면서 지난 세상에도 내가 뭐 네안데르탈인으로 내가 뭐 공룡으로 있었다라는 거를
다 기억하고서 야, 이게 세상이 영속하는 거구나. 야, 이거 맘모스가 있을 때 맘모스가 정말 있었네. 지금은 화성만 있지만 공룡이 있었네. 이거를 자기가 전생으로 다 본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마음의 산매에 들어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괴겁과 성겁을 40겁, 이건 어떤 사람은 10겁인데 이건 40겁까지, 와, 더한 거죠. 40겁까지면 뭐 완전히 지구가 태초에 생길 때부터 정말로 뭐 어마무시한 거죠. 공룡하고 사람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적은 없죠. 그렇게 막 마음 것까지를 기억을 하고 전생까지를 기억하고 세상은 영속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으로 볼 때 이게 논리로 해석으로 추론으로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처럼 지금도 말세니 무슨 지구온난화니 무슨 해수면이 높아져서 뭐 동해가 잠기네, 일본이 잠기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게 앞으로도 영생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맞지도 않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이 영성론자를, 오늘 말씀드린 영성론자를 말씀드린 것이고, 앞서 4번의 강의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광음천에 대한 얘기는 그거보다 그 다음, 일부는 영속을 하고 일부는 영속하지 않는다. 일부 영속한다라는 존재들은 거진 다 신들이죠. 신들은 영원한다라고 보는 견해.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 단계별로 광음천에서는 상이 잡혀가지고 생이 있어서 이렇게 광음천에서 범천으로, 범천에서 33천으로, 33천에서 욕계 6천으로, 그 다음에 욕계 6천에서 인간계, 지옥, 악이, 축생, 이게 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돌아가는 얘기를, 그런 거를 이제 자기가 깨달아서 삼매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짐승도 됐다가 지옥에도 갔다가 천상에도 갔다가, 그런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하는 그룹들이 또 4그룹이 있다, 그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아리에 물만 떠놓으면 어디서 무슨 생물이 와서 어떤 틀만 있으면은 이끼가 생기고, 이끼가 생기면 벌레가 생기고, 벌레가 생기면 실지렁이가 생기고, 실지렁이가 생기면 어디서 생겼는지 물고기도 생기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일부는 영속하고 일부는 비영속한다. 그래갖고 또 항아리 이끼 키우고 다 키우고 항아리 팍 깨버리게 되면 저기는 생명이 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62가지 견해에 대한 결론, 62가지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주역이 64개거든요. 주역이 64개. 건태리진, 손감, 간곤, 하늘, 그 다음에 연못, 불, 뢰, 바람, 물, 땅, 산. 그럼 88이 64잖아요. 88이 64인데, 그래서 우리 왜 퇴계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무심으로 오늘의 괴를 뽑았던 거 아니에요, 하루하나. 얼마 전에 뭐 화천대유계, 엄청나게 부자 되는 화천대유계 갖고 뭐 사업을 사람들이 했었었죠. 화천대유계가 가지고 이제 했었었죠. 그러니까 어떤 사고 조절의 틀이 하늘에서 64가지다. 이거 64인데, 이거를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서양에서도 이런 별자리로 다 사람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오장육부가. 근데 여기서 여기 기재, 요 감 하고 리, 불하고 화가 만나면은 여기 기재가 있고 미재가 있어요. 요 감, 물하고 불하고 만나면. 그러니까 64개 중에서 기재하고 미재를 뺀 62개의 사고조절자의 틀이 있어요. 그거나 부처님 말씀이나 같아요. 언어적인 표현은 달라도. 그래서 중생들은 62가지 견해가 있는데 64개에서 기재하고 미재 빼고요. 왜 빼냐? 물하고 불이 하는 거니까. 물하고 불이 둘이 만나는 것은 뭐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만 뺀 거예요. 나머지 바람, 지수, 화풍이 있으면은 나머지 지가 있고, 지는 하늘과 땅이 불과 물의 도움으로 만나긴 했지만 불과 물 자체로 하늘과 땅이 생긴 것은 62가지라니까요. 패턴이, 생각의 패턴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62가지 세상이 있는데, 기재와 미재는 세상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천지가 없으니까. 이런 62가지 견해는 단지 느낀 것이요 동요된 것일 뿐이다. 이 세상은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다. 우리 각자들에게 그렇게 지각된 세계다. 지각은 그냥 하느냐? 상이 있어야지 지각이 되죠. 상이 없으면 지각이 안 되죠.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엄마가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그랬는데 이게 예습도 안 해왔고 집에 가서 복습도 안 할 거니까 인식이 계속 안 되는 채로 샷다를 한 번도 못 누르고 그냥 학교가 지나가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하고 노는 거나 점심시간에 밥 먹는 거는 지각이 돼. 그거는 샷다가 정확히 찍히지. 그러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느낌이 생각으로 이게 세팅이 안 되는 거야. 컨테이너 박스에 쇼링이 안 돼갖고 이게 방 안에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느낌으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지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각자에게 지각이 된, 그러니까 일수사견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물을 보고도 사람이 보고, 아귀가 보고, 벌레가 보고, 소가 보고 뭐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 비트코인 보고도 그런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보고도 야 이거 나중에 많이 이거 갖고 피자 사 먹는 사람도 있고, 야 이거 너 잘 갖고 있어라 나중에 돈 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무슨 저기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저것이 무엇이여 이래갖고 저게 왜 사기빨이여, 기회를 다 놓쳤다라는 거 아니에요. 인식이 안 됐으니까. 지각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존재하는 세상은 지각된 세계라고 한 거다. 지각이란 촉을 통해서 닿을 때 일어나는 느낌이다. 지각이란 촉을 통해서 닿을 때 일어나는 느낌이죠. 인식되기 이전이죠. 간접 경험이건 직접 경험이건 심지어 선정 체험까지. 이게 선정 체험이 제일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이나 30분 동안 그러나 화두는 있어야죠. 돈도 좋고, 이거 내가 뭐 돈도 좋고 결혼도 좋고 취직하는 것도 좋고, 야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라는 걸 화두처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화두처럼 이렇게 갖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어떡하지? 라고 하면 굉장히 깊은 데서부터 떠오르는 답이 많아요. 낮에 이거 어떡하지? 라고 문제 자체를 보고 해결책을 찾으면 감정에 끌려다니는데,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라는 배를 띄워놓은 바다에 집중하게 되면 배가 잘 움직여요. 그게 선정이에요. 그거 아침에 일어나서 30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이 배를 내가 어떻게 잘 나의 인생이라는 배를 어떻게 잘 끌고 가지? 야, 이거 지금은 내가 결혼해야 될 텐데, 지금은 취직해야 될 텐데, 지금은 돈이 그래도 한 몇 억은 있어야 될 텐데, 배의 문제점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배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이 배가 띄워져 있는 하늘과 바다를 본다니까. 그러면 이게 굉장히 깊은 곳에서부터 배가 잘 가는 방법이 나오는데, 얘만 걱정하다 보면 이 롤링과 피칭에 춤을 춰가지고 안 돼요. 답이 안 나와. 지금 제가 승공을 하고 승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 금강산배경을 하고 십전의 비유를 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롤링이나 피칭을 하는 배가 아니라 이 배가 떠 있는 바다. 바다에 의식을 집중하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저절로 각이 생겨요. 그게 선정 체험이에요. 요것도 선정 체험까지 초월총한 느낌에는 어떤 견해가 발생한다. 어찌됐건 그 견해는 각자의 욕구를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 그림자라고도 한다. 어떤 무속인한테 물어보고 어떤 스님한테 물어보고 어떤 신들한테 물어보고 심지어 자기한테 물어봐도 답은 다 달라요. 왜? 비추는 그림자가 달라서. 근데 어떨 때는 같을 때도 있어. 같은 그림자에 비추는 거예요. 그렇게 62견은 단지 감각적 접촉을 조건화한 것이다. 과거, 미래에 대한 모든 견해가 지금 여기에서 체험하는 것은 체험한 것에 바탕한 것일 뿐이다. 체험이란 근, 경, 식의 3사화합에 바탕하고 있다. 3사화합, 감각적 접촉. 제가 체험이 뭔지 근경식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이거요. 근경식. 보는 사람의 견해, 보이는 것에 대한 견해, 그 인식하는 견해. 이게 3사화합이라. 여기서 62세상이 각자 잡힌다고요. 그런데 인식 납득이 안 되니까 전부 물결에 떠밀려가는 삶이 되고 캐세라세라가 되는 거죠. 방향을 못 잡는 거죠. 이거를 그래도 우리 태호 복희 할아버지나 그 주나라 이제 문왕 다 동이족이죠. 주나라 문왕 우리 이분들이 이게 세상을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인드라망의 패턴을 이렇게 66가지, 그러나 천지가 빠진 기재와 미재를 뺀 62가지, 이 각자의 세상에서 자기가 보는 대로 사람들은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런 것은 사람 몸이 다 생각 조절자의 DNA를 우리 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이제 사람 몸과 뭐 도레미파솔라시도도 있고 오장육부도 다 있고, 이런 게 이제 뭐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전병자리, 양자리, 사자자리, 개자리, 천칭자리, 궁수자리 쭉 해서 이게 다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이 이렇게 서양도 이렇게 봤고 동양도 이렇게 봤다. 이게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걸 패러다임이라 그러기도 하고 인식의 틀이라 그러기도 하고 사고 조절자라고도 했는데, 이 사고 조절자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사고 조절자는 영혼의 특성, 고유성을 결정하고요. 인식을 잘 함으로 해서 인식이 상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자기의 인식의 급수가 자꾸 높아지게 되면 저절로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게 돼요. 이 사고 조절자 인식의 틀,
느낌과 생각과 사이의 인식의 주관, 법을 딱 세우는 걸 이걸 주장자를 잡는다고 하기 굉장히 강력한 삶의 프로그램을 자기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떠밀려서 사는 게 아니야. 계획된 삶을 가는 거예요. 거기로 자꾸 내면의 끌림이나 느낌 같은 게 생겨요. 만들어 뒀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지만 영혼 중에서 이렇게 가긴 가지만 이게 삶의 방향도 결정하고 인간의 성격도 결정하고 인간의 감정도 결정하고 하지만 항상 그러면 시작이 좋고 끝이 좋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서로 간에 정산해야 될 업이 있기 때문에, 카르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하는 이 사고조절자, 인식의 틀 0이라는 것은 업에 의해서 오염된 0이지 순수 광음천 이전의 그 순수 의식의 상없는 0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네 그림자에 속지 마. 네 그림자에 속지 마. 그래서 그 무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여기서 뭐 서양에서 원죄, 그러니까 이 광음천 이전에 이거 참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걸 알지.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세상 이제 영속을 하는데, 이렇게 세상에 영속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이 파괴될 때 광음천에 나게 되는데, 이게 사바세계의 주인인 범천이 생기기 전까지 광음천에 있는데, 광음천에서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희열로 음식으로 하고 스스로 빚을 내고 허공을 걷고 행복한 상태로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의식체이기 때문에 의식과 의식의 부딪힘으로 인해서, 의식과 의식의 접촉으로 인해서 업이라는 게 생기고, 뭐 가해자와 피해자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극성, 양극성이라는 게 극성이라는 게 태극이라, 무극에서 태극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수명이 다하고 공덕이 다해가지고 광음천에서 범천으로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무엇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낮은 단계의 업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작은 업이 있기 때문에 그 업으로 인해서 모순이 나타나고, 그 업이 소위 원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청정한 오행이 아닌 중독되고 오염된 오행으로 보기 때문에 옳게 바른 상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이 금강산맥의 제일 끄트머리에 오복 얘기도 나오는데, 5가지 복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것은 오행을 갖추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의 모순이 생기는데, 이런 옳다고 하긴 하는데 모순이 생기는데, 이런 거는 생각의 틀, 업의 그물 자체를 바꾸는 거, 업의 그물 자체를 바꾸는 거,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 서원. 똑같이 돈을 버는데 약사열애가 돈 버는 거랑 우리가 돈 버는 거랑 같아요? 똑같이 강도질을 하는데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강도질하는 거랑 도굴꾼이 강도질하는 거랑 같아요? 다르잖아요.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이 생각의 틀, 이 사고조절자, 이런 소견머리가 그 사람의 그 개성을 결정하고 고유성을 결정하고 영혼도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굉장히 강력한 삶의 프로그래밍인데,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만들고, 그 사람의 개성이고, 그 사람의 운명이고, 그 사람의 숙명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삶에 펼쳐진 데서 쓰는 것이
오염된 업의 재료이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걸 알고 오염된 걸 쓰더라도 오염된 것인지 알고 업의 재료를 쓰는 사람과 오염된 걸 모르고 내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나 착한 일 하니까 나중에 복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선행을 하더라도 착한 일을 하는 건 과정이고 복 받는 건 결과잖아요. 결과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착한 일인지도 모르고 좋은 일인지도 모르지만 저 사람한테 필요한 일이니까 내가 한다라고 결과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무상으로 하는 거죠. 결과에 대한 기대를 놓고 되게 되면 상을 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정말로 금강과 같은 삼매의 자리에서 상이 없으면 안 되지만 어떤 좋은 상이더라도 그 상은 목적이 있고 결과가 있는 상이지만 결과에 기대하지 않는 결과라는 상을 갖다 놓지 않는 지금 현재 내 앞에 된 반영된 상을 집중해서 이거 필요한 일이면 해야지 뭐. 근데 나한테 지금 부담스러운 일이면 지금 안 하고 다음에 하면 되지. 이게 내 일이 아니라 부처님 일인데 부처님 일인데 왜 내가 무리해서 지금 해? 그런 생각. 이게 무상품입니다. 무상품도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한 번 더 하고 6회까지 하고 이 품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5번째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